제2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고급 필터, 크게 봤을 때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 교재 97쪽과 교재 109쪽에서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97쪽에 있는 예제로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2작업에 붙여 넣은 후에 목표값 찾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고급 필터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작업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제1작업의 1작업 시트에 B 4번 셀부터 H 12번 셀까지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이 작업 시트로 옮겨셔서 B2번 셀에 컨트롤 V를 하시고 간격이 너무 복사를 했을 때는 간격이 같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이 붙여 넣으신 후에 목표값 찾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표값 찾기는 B 4번, B 11번 셀부터 G 11번 셀까지 목표값을 찾는 부분의 제목과 그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공간을 먼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B 11번 셀부터 G 1번, 11번 셀까지 선택하신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신 후에 주어진 글씨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판매 금액 단위원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옆에 셀에다가 주어진 함수,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verage 함수가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을 구합니다.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무엇의 전체 평균이냐 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여기에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average가 되고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실 때는 등호를 입력하면서 계산식을 시작할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average를 하나씩 영타를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함수 average가 목록에 뜨게 되고 이 함수를 마우스를 2번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함수 스펠링이 대문자로 바뀌어지고 왼쪽 괄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괄호가 열리지 않으면 함수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괄호가 열리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지금 데이터가 판매 금액의 평균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 부분을 데이터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서가 놓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여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괄호를 직접 닫으셔도 되지만 그냥 엔터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17만 4,750원이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금액이 판매 금액에 있는 데이터를 평균을 내보았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 때 주어진 조건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테두리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는 이 부분만 테두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B2번 셀부터 H 11번 셀까지 모두 선택을 하시고 홈 메뉴로 가셔서 테두리로 가세요. 일단 첫 번째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테두리를 정리했고 자, 이쪽 부분 그러니까 병합한 셀 H11번 셀에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을 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셀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가운데로 가지 않죠. 이 이유는
금방 사용했던 판매 금액 부분, 판매 금액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쉼표가 들어가 있는 회계 형식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셀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회계 형식으로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회계 형식은 가운데로 가라고 정렬을 해도 그 기본적인 정렬 방식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정렬을 하더라도 그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가운데 가진 않더라도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졌는지만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값 찾기 문제로 이어서 가시면 현재 데이터가 17만 4,750원입니다. 평균을 구해봤더니 17만 4,750원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5천원이 되려면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다른 셀에 데이터가 수정되었을 때 같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욕창 매트리스가 13만 9천 원입니다. 그럴 때 14만 7,750원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데이터를 조금 수정합니다. 14만 원으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17만 4,750원이 17만 4,875원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목표값을 구해야 되는 이 H11번 셀은 계산식으로 되어 있고, 계산식으로 된 셀은 그 전에 계산식에 사용한 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잘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데이터 부분에서 가상 분석 안에 있는 목표값 찾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치를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목표값 찾기로 한번 들어가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목표값 찾기를 하실 때는 계산식이 주어져 있는 요 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잡고 가시는 게 좀 쉬우실 거고, 가상 분석에 들어가셔서 목표값 찾기를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 메뉴가 뜨죠. 자, 그러면 H11번 셀이 얼마가 되면 되는지부터 이제 써주시는데, 찾는 값이 1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7만 5천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정할 거냐?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입니다. 그죠? 그 셀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부분을 잡아주시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17만 5천 원이 되고, 그 17만 5천 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금액이 14만 1천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표값 찾기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보듯이 먼저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문제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의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을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건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이게 조건 1번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냐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두 개죠.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라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나라는 얘기는 이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이런 조건을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or 조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뭐이면서 라는 멘트가 주어지면은 요거는 and 조건이 됩니다. and 조건. 자, 이렇게 오화 조건이거나 and 조건일 때는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에서 조건 주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현재 문제에서는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를 직접 복사를 하셔서 조건 작성 범위인 B14번 셀에다가 붙여 넣기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카테고리 밑에는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라는 멘트가 구매자 수 아래쪽에는 1000 이상이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오화 조건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바로 밑에 복지 용구라는 글씨를 바로 쓰시면 되지만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고 하는 이 멘트 부분에서는 같은 줄이 아닌, 그러니까 복지용구라는 글씨와 같은 줄이 아닌 다른 줄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하는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and 조건이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오화 조건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옆에 하나 더 연습 삼아서 보여드리면은 이 조건이 and 조건이다라고 할 때는 이 조건이 같은 칸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크로스로 여기 하나 크로스로 주는 거를 오화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 것을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화 조건은 뭐뭐이거나 라는 멘트가 있을 때 and 조건은 뭐뭐이면서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and 또는 오화 조건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거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을 뽑으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전체를 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코드, 상품명,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과 재고량을 미리 복사를 하셔서 주어진 복사 위치 B18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어 주십시오. 자, 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은 거를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ESC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준비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게 병합된 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 뽑을 건지 표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필터링할 원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본,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데이터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병합된 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의 데이터라는 느낌보다는 결산의 느낌이 있죠. 요 부분은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이 글씨 부분은. 그래서 분석하는 데이터에서 얘는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문제를 푸실 때는 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B2번부터 H10번까지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라고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조건은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만 결과를 뽑아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설정 사항을 하시게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자, 데이터를 저가 보시듯이 상품 코드부터
H 10번 셀까지 잡으시고요. 필터 메뉴가 있는 부분에 오셔서 고급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정을 하시는데 목록 범위가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조건 범위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복사 위치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분을 잡으실 때마다 요거 창을 먼저 한 번씩 클릭하시고 주소를 들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클릭을 한번 했더니 B2부터 H 10번 셀이라고 하는 범위가 잘 잡힌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마우스를 한번 창을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리부터 10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총 6칸,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총 6칸을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보다시피 지금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냥 범위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하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카피해놨던 데이터 부분을 드래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대한 주소가 각각 들어가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누르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자리가 좁아서 나온 거니까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 조금 찝찝하시면은 여기 부분을 살짝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표값 찾기와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